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희예요. 요즘 동계 캠핑에서 화목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실내에서도 불멍이 가능해서 특히나 장박이 가능한 한국에서는 인기가 특히 더 많은데요. 미국은 한국처럼 장박하는 문화가 없어서 화목난로 사용이 한국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은 장박용으로 사용을 많이 하셔서 설치가 조금 번거롭더라도 기능이 많고 사이즈가 큰 화목난로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미국은 설치랑 이동이 간편하고 그리고 사용이 심플한 화목난로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도 화목난로를 몇 번 사용해 봤는데 확실히 화롯대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사실 지금 겨울이 끝나가는데 웬 화목난로야 하실 수 있는데, 화목난로 같은 경우에는 동계 시즌을 오프하면서 세일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처럼 신상보다 이렇게 시즌 오프 제품을 세일가로 구매하시는 걸 원하는 분들이라면 지금이 화목난로를 구매하기 최적의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빌스 리시버 키온 콜맨도 자기는 패딩을 여름에 산다고 밝혔습니다. 쇼핑은 무조건 2시즌 전에 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일부 화목난로 제조업체는 대량 생산을 하지 않아서 성수기에는 인기 제품을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가능하다면 여름이나 가을쯤에 미리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화목난로를 구매하기 최적의 시기인 봄과 여름을 앞두고 화목난로 구매 시 고려할 점과 그리고 사용하면서 지킬 안전수칙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화목난로를 사용하는 캠퍼들이 많아지면서 화목난로를 제작하는 회사들도 늘어나고 출시되는 제품도 정말 다양해지고 있어요. 사이즈도 정말 다양한데 화목난로 크기에 따라서 넣을 수 있는 장작의 크기와 양도 달라지고 화목난로에서 발생하는 열의 양도 차이가 납니다. 특히 쉘터 내부에서 사용할 계획이시라면 쉘터 사이즈에 맞는 화목난로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요. 난로가 클수록 더 큰 장작을 사용할 수 있고 더 많은 열을 발생시키지만 작은 쉘터에서 사용하기에는 과열이 될 수 있어서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죠. 또한 주말이나 1, 2박 정도만 하시는 캠퍼들에겐 부피랑 무게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결국 본인의 캠핑 스타일에 맞는 적절한 화목난로 사이즈를 찾는 게 가장 기본일 것 같아요. 다음으로 살펴볼 점은 화목난로의 재질이에요. 재질은 크게 강철, 스테인리스 스틸, 티타늄 이렇게 나뉘는데요. 강철 제품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무겁고 녹이 쉽게 생겨서 관리가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어서 요즘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추세이고요.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은 내구성이 좋고 관리가 쉽고 열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퍼지는 특징이 있어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됩니다. 티타늄 제품은 스텐 무게의 40%밖에 안 될 정도로 가벼워서 휴대성이 뛰어나지만 가격이 2배 이상 비싸져요. 빠르게 가열되고 빠르게 식기 때문에 정리할 때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열이 스텐 제품처럼 균일하게 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열 변형에 대한 걱정이 좀 있어서 이번에 티탄 화목난로를 사용하면서 이게 과연 괜찮을까 싶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열 변형이 오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최근에는 휴대성이 좋게 접이식으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은 연통도 롤 형태로 말아서 정리할 수 있어서 일반 파이프보다 패킹이 작게 되기 때문에 부피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조립형 티탄 난로는 무게가 2-3kg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짧은 거리에 백패킹에서도 상당히 유용할 것 같아요. 다만 접이식 티탄 화목난로는 쉘터 내에서 사용하기보다는 야외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제품들이 많아요. 저처럼 쉘터 내보다 야외에서 주로 사용하실 계획이라면 이런 제품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연통 구조를 살펴봐야죠. 화목난로를 살펴보면 연통이 연결되는 위치가 제각각입니다. 연통이 상단에 위치한 게 가장 일반적인 구조인데 연기가 바로 위로 배출이 돼서 공기 흐름이 원활해요. 근데 보통 화목난로의 상단부를 주전자나 팬을 위에 올려놓고 조리 공간으로도 사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같은 크기의 난로라도 연통이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면 조리 공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통이 측면이나 후면에 위치하게 되면 연기가 한번 꺾여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연통이 상단에 위치한 제품보다 불티가 날 확률이 적고 그리고 화목난로 상단 전체를 조리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연통이 꺾이면서 공기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은 효과를 얻으려면 파이프를 훨씬 더 위로 높여야 된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쉘터 내에서 연통을 수직으로 뽑을지 수평으로 뽑을지에 따라서 화목난로의 연통 연결 위치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파이프는 각 마디의 길이가 제품마다 다른데요. 사용 환경에 따라서 적절한 길이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장박의 경우에는 마디가 1m 정도로 긴 제품을 선택하시면 바람에 강해서 안정성이 있고요. 단박의 경우에는 길이가 30-40cm 정도 되는 좀 더 작게 분리가 되고 서로 겹칠 수 있는 파이프를 구매하시면 보관과 이동이 조금 더 편리해집니다. 그리고 난로에 기본적으로 포함된 연통의 길이도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파이프가 함께 제공되는 제품도 있고 아닌 제품도 있기 때문에 화목난로를 구매하실 때 파이프가 함께 포함이 되는지, 포함이 되면 몇 미터가 포함이 되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죠. 야외에서 사용을 하실 때는 1.5에서 2m 정도로 공기순환이 일어날 정도의 길이를 사용하시면 되고, 쉘터 안에서 사용을 하실 때는 3m 이상을 뽑으시는 걸 권장드려요. 보통은 자기가 사용하는 쉘터 위로 2m 이상 파이프를 뽑는 게 안전해서 사용하실 텐트에 맞춰서 파이프 길이를 맞추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통 끝에 스파크 어레스터라고 이렇게 생긴 걸 설치하시면 불티가 덜 생긴다고 하는데 실제로 효과는 미미하다고 하고 없는 게 화목난로 공기순환에는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화목난로가 불보기 창도 정말 크게 잘 나오는데 확실히 이 불보기 창이 크고 많은 디자인일수록 더 이쁩니다. 대신 가격은 조금 더 비싸지는 편이고요. 장작을 넣는 방식도 넓은 면으로 넣는 난로가 있고 또 사이드 좁은 쪽을 열고 장작을 넣는 방식도 있어요. 쉘터 내부에서 사용하실 때는 난로를 놓을 위치를 생각하시고 난로 문을 열었을 때 그 주위 텐트나 캠핑용품에 간섭이 없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화목난로 중에 오븐이나 부스터 같은 추가 액세서리를 장착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은 함께 사용해주면 불티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장박을 할 때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화목난로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는 화목난로를 사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할 점은 화목난로를 처음 사용하실 때 시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건 예비 연소인데요. 화목난로를 텐트 내부에서 사용하시기 전에 꼭 야외에서도 최소 한 번 정도 시화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과정으로 화목난로 내부에 남아있는 제조 잔여물을 완전 연소시켜주고 난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예열 과정인데요. 화목난로를 사용할 때 처음 불을 붙이기 전에 토치로 화목난로 내부와 그리고 연통을 예열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예열을 하면 난로 내부 공기가 따뜻해지고 데워진 공기는 연통을 통해서 위로 이동하기 때문에 공기 흐름이 원활해져서 불이 더 잘 붙고 그을림이 덜 생기고 연기가 역류하는 현상인 역화를 방지할 수 있어요. 예열이 끝났으면 불을 붙여야겠죠. 먼저 충분한 킨들링을 난로 안에 넣고 불을 붙여줍니다. 화목난로에 착화제를 사용하면 그을림이 생기기 때문에 킨들링만을 사용해서 불을 붙여주는 걸 더 추천드려요. 킨들링에 불이 잘 붙었다면 그 위에 장작을 추가해서 불을 점점 키워주시면 됩니다. 화목난로에는 소프트 우드보다 하드 우드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하드 우드는 불티가 적게 나서 텐트 불방도 줄여주고 연기가 덜 발생해서 연통 내부에 크레오소트 축적이 덜해서 관리와 청소가 더 쉬워지는 편이에요. 겨울 시즌에 캠핑장에서 판매하는 장작들은 습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화목난로를 사용하신다면 미리 하드우드를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난로에 장작은 3분의 2 이상 채우지 않는 게 좋고 나무를 넣을 때는 한 조각씩 넣는 걸 추천드려요. 장작을 넣을 때 난로 문을 열어야 하는데 이 문 열 때 안에서 불씨가 안 튀게 조심해야 하고요. 야외에서 사용할 때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텐트 안에서는 불씨가 한 톨이라도 날려서 텐트에 닿으면 이게 바로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려면 문을 열 때는 불을 약간 줄이고 문을 천천히 여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가진 화목난로에 장작을 얼마나 넣어서 유지해줘야 하는지, 그리고 장작이 완전히 꺼지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텐트 내에서 사용하기 전에 숙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난로에서 급하게 장작을 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큰 물통이나 뜨거운 장작을 넣을 수 있는 통을 구비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화목난로 조절 장치를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불을 처음 붙일 때는 산소 주입구를 최대한 열어줘서 불이 빨리 붙을 수 있게 해주고요. 장작에 완전히 불이 붙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산소 주입구를 서서히 닫아주면서 불 조절을 해줍니다. 이중연소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열어두면 연기가 이중연소 구멍으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불이 안정화되었을 때 열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난로에는 이렇게 댐퍼가 포함된 제품도 있고 따로 구매해서 장착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제품도 있는데, 댐퍼는 스토브에서 빠져나가는 공기를 조정해서 화력을 조절하게 해주거든요. 장작에 완전히 불이 붙으면 산소 주입구를 닫을 때 댐퍼도 같이 닫아주면서 내부 기압을 조절해주면 좋습니다. 화목난로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기 난로에 있는 공기 조절 장치들로 불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잘 숙지하셔서 텐트 안의 비상 상황에 잘 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연통 설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연통을 설치할 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이렇게 수직으로 세우는 거예요. 수직으로 세우는 게 설치도 쉽고 역화 위험도 줄어듭니다. 근데 텐트 내부 홀짝 위치에 따라서 이 연통을 수직으로 세우는 게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연통을 옆으로 꺾어서 수평으로 설치하는 방법도 있어요. 수평으로 설치했을 때 장점은 홀잭이 없는 텐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여기에는 단점도 같이 따라옵니다. 엘보 서포트 같은 추가 액세서리가 필요하고 대부분의 연통이 외부에 노출되기 때문에 배합 저하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요즘은 강제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있죠. 강제배기의 가장 큰 장점은 연통을 길게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전원을 사용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전원이 끊기면 난로가 갑자기 역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하고요. 강제배기를 사용하신다면 백업용 파워뱅크를 하나 구비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화목난로는 사용해 주신 후에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2-3일 정도 사용하신 후에는 브러쉬를 이용해서 연통 내에 있는 그을림이나 크레오소트를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걸 그냥 두면 연통 내부에 탈해 성분이 쌓이면서 화재 위험이 커집니다. 그리고 파이프를 청소하신 후에는 햇빛에 바짝 말려주시는 게 좋고요. 수분이 남으면 부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건조한 후에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고, 시즌 오프에 녹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신다면 스테인리스 파이프에 방청유나 식용유를 조금 발라서 보관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차 뒷자리에 항상 소화기를 구비해두고 있는데요. 이게 캠핑할 때 정말 중요한 안전장비 중 하나잖아요. 화목난로를 사용하실 분들은 역화나 다른 위험 상황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특히나 소화기는 하나쯤 구비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화목난로 브랜드와 대표 상품들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G스토브이고요. 여긴 노르웨이 브랜드고 G스토브의 대표 디자인이 유명해진 뒤에 카피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G스토브 제품이 확실히 스텐도 두껍고 용접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파산하고 GST 기어라는 곳에서 인수를 해서 제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위너웰인데요. G스토브랑 비슷한 디자인의 화목난로를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출시하면서 인기가 많아졌어요. 대표적인 화목난로는 노마드 모델이랑 우드랜드 모델이 있습니다. 이 위너웰 제품들은 미국에서도 구하기가 쉬워서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포몰리인데요. 여기는 중국 회사로 정말 다양한 화목난로를 선보이고 있어요. 드웰러 맥스 제품이 인기가 가장 많은 것 같고, 사면이 모두 불보기 창으로 나온 드웰러 울트라랑 그리고 큐브 제품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사이즈도 접이식부터 큰 화목난로까지 정말 다양하게 출시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화목난로 라인업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어요. 다음은 미니맥스인데요. 타닥을 만드는 회사로 정말 잘 알려져 있죠.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MX5랑 MX7이 있고, 화목난로랑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속품들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 우드앤번이 있습니다.
스노우피크 화목난로 두 가지도 여기서 만들었죠. 대표적인 제품 중 하나가 마이스토브예요. 그 다음은 와일드 웨스트이고요. 여기도 한국 회사이고 가장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W 스토브랑 X 스토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빅토리 캠프가 있고요. 여기도 한국 브랜드로 고급 화목난로를 만드는 곳으로 유명해요. 저는 기빙트리랑 루나프로가 제일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브랜드는 마운트 수미이고요. 여기는 일본 회사입니다. 저는 아우라 3 제품이 정말 심플하고 군더더기 없이 나와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이번 주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